이건 제가 좋아하는 얘기 잠깐 드릴 텐데 얼마 전에 우리 NC소프트가 연간 매출이 2조를 돌파했어요. 형님들이 해내셨습니다. 영업이익이 1년에 8,248억. 좀 있으면 1조인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2019년 대비 72% 늘었어요. 매출액이 사상 처음 2조가 돌파했고, 자 근데 약간의 문제가 저 거대한 기업이 한국 매출 비중이 83%. 80%. 한마디로 우리나라에서 거의 다 소화가 되고, 리니지2 모바일과 리니지가 언제적 게임입니까? 물론 모바일로 바꾼 거는 버전업이 최근이지만 거의 1990년대 게임이잖아. 20 몇 년 된 게임이 아직도 비중이 70%. 모바일만. 여기다 만약에 PC 버전까지 합치면은 NC소프트의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0%. 리니지라는 IP가 차지하는 비중이 80%인데 NC소프트가 그러면 시가총액이 얼마가 됐냐? 21조 원. 21조 원에 감이 없으실까봐 21조 원이면은 대한민국 시가총액 랭킹 19위입니다. 어마무지하죠. 우리나라에서 19번째로 큰 기업이에요. 20위 안에 들었어요. SK텔레콤보다 크고 KB금융보다 큽니다. 뭐 한국전력보다 당연히 크고, 자 이 정도까지 올라왔는데, 자 근데 문제는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게, 제가 어렸을 때부터 게임돌이었으니까 우리나라 게임의 혁신이라 그러면, 제가 어렸을 때는 1990년대에는 텍스트 머드 게임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화랑을 불렀어요. 나우누리 뭐 PC통신 이런 게 화랑을 부르면서 우리나라 통신망이 굉장히 급격하게 빨리 깔리는데 도움이 됐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식 PC 온라인 게임이 등장을 합니다. 1990년대 말에. 그러면서 사실상 세계의 온라인 게임을 선도했죠. 미국하고 손잡고, 와우 같은 게임하고 손잡고 세계적인 온라인 게임을 선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e스포츠의 붐을 갖고 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죠. 우리나라 게임의 혁신으로. 저는 이게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이게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그때 게임 좋아했을 때 캐스터라도 할걸. 야, 그때는 이렇게 될지 몰랐어. 그거 알았으면, 지금까지 스타를 할 줄 알았으면은 좀 더 열심히 했을 텐데, 하여튼 저런 어떤 혁신을 갖고 왔는데, 문제는 2010년대에 들어서 스마트폰이라는 게 등장을 하면서 모바일로 가죠. 그러면서 우리나라 게임의 최근 10년의 혁신은 뭐가 될까요? 2010에서 2020년대 우리나라 게임의 혁신을 한 단어로 말해봐라. 이게 됐어요. 과금 방식을 연구한. 아니 뭐야, 싫어합니다. 해외에서도 우리나라 게임의 어떤 혁신을 얘기할 때 과금 방식을 연구하는 나라가 됐어요. 게임을 어떻게 만드는 게 아니라 게임에 어떻게 하면 과금 방식을 잘 만들까, 요거를 연구하는 게 최근 10년의 혁신이 됐어요. 그럼 어떤 일이 펼쳐져요? 과금 방식을 연구하면 게임이 오래됩니다. 당연하죠. 여러분들 저 뭐야, 슬롯머신 같은 거 바뀌는 거 봤습니까? 이거 안 바뀌잖아요. 거기 뭐 돌아가는 거 방식이 바뀌어야 무슨 소용이 있어. 아무 의미가 없잖아. 과금 방식을 연구하는데. 이거를 연구하기 때문에 게임이 오래돼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런 식으로 과금 방식을 연구하면은 글로벌에서 안 통하죠. 국내 비중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국내 비중이 높아지고 게임이 변함이 없죠. 왜냐하면은 혁신이 일로 가니까. 과금 방식으로. 자, 그래서 이게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과거에는 과금 방식이 게임을 구매했잖아요. 이때 문제는 불법 복제하는 게 문제가 됐던 1990년대 얘기고, 그 다음에는 월 정액제라는 게 되면서 지속적인 수익을 가능하게 해줬습니다. 이때부터 게임사가 굉장히 좋아지는데, 2001년에 한국에서 믿기지 않게 세계 최초의 부분 유료화가 등장을 합니다. 역시 우리나라예요. 세계 최초로 등장을 하는데, 퀴즈 기억이 나시죠? 2004년부터는 그걸 넘어서, 부분 유료화를 넘어서 한국 메이플 스토리에서 확률형 아이템이 도입돼요. 2009년에 스마트폰이 도입되죠. 이 확률형 아이템이 스마트폰에 더해지면서 미친듯이 가격이 올라가는 노다지를 창출합니다. 그래서 2021년까지 이 한 10년 동안 우리나라의 MMORPG가 확률 아이템 뽑기로 바뀌는, 이거를 통해서 MMORPG를 즐겨야 되는데 이거를 즐기려고 MMORPG를 하는 이제 그런 식으로 바뀌게 되면서 과금 방식 연구가 한국 게임의 연구가 돼버리는 그런 일이 펼쳐지는데, 이게 왜 그러냐? 옛날에 보여드렸죠. 검 하나에 1억에 팝니다. 이러면 욕을 엄청나게 먹어요. 말이 되느냐? 이걸 연구를 해요. 뭔가 연구를 해서 1억에 팔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연구하면 되냐? 검신 하나에 10,000원인데 확률은 0.1%. 10개 모으면 검 하나. 이러면은 0.1% 곱하기 몇 개 됩니까? 10,000원에다가 1000개를 곱해야 되죠. 그럼 기대값은 1억이거든요. 근데 위에서 팔면은 욕을 먹어도 아래처럼 팔면 해요. 이게 우리가 복권을 하는 이유죠. 0.1%라도 되면 좋잖아. 이렇게 하기 때문에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해서 수익을 올리는, 뭐 그것도 나쁜 방식은 아닌데, 문제는 저거를 너무 연구하다 보니까 연구가 점점 산으로 가는 거죠. 어떻게 하면 저걸 조금 더 잘할까라는 거를 연구와 혁신을 하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 일본에서 유행했던, 우리나라에서 요즘 말이 많은 빙고 형태의 뽑기, 뭔가 채우는 뽑기가 등장을 합니다. 뭐 컴플리트 가챠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게 왜 연구가 돼 있냐? 이런 거죠. 아까 전에 검신이 10개 필요한데 확률은 당연히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이 9개를 뽑았어. 하나만 더 뽑으면 됩니다. 하나만 더 뽑으면 되는, 그 하나가 남았을 때 과연 그만둘 수 있는가? 하나 남았어요. 하나. 아니면 한 7개쯤 뽑았다고 쳐. 지금 들어간 게 얼만데 나머지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확률을 몰라. 7개 다음에 8개, 9개 갈 때
확률을 모르기 때문에 돈이 무한정 들어가죠, 이게. 야, 진짜 머리가 좋아요. 한국인들은 대단해. 저거 연구가 혁신인 거죠.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사람들이, 뭐 사실은 명품 시장도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한테 더 비싸게 팔까를 연구하는 거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긴 한데, 근데 문제는 시도 한 번에 440만 원이 들어간다. 검신 하나 시도하는데 440만 원인데 확률이 낮으면은 이제 가격이 끝도 없이 가는 거죠. 확률이 뭐 0.%로 가니까. 게다가 얼마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뭐 이걸 7만 명이 봤어? 6억 원대 누군가 실시간 라이브를 했는데 2억 원짜리 검을 4개를 놓고 지르는 방송을 했대요. 2억을 4개. 맞습니까? 2억을 4개에서 8억 원짜리를 질러서 성공하면은 뭐 플러스 뭐 5검 플러스 6검이 되는 거, 실패하면 증발하는 거를 제가 보진 못했는데 이렇게 됐답니다. 2억 뚜루룩 뚝 짜잔 강화에 실패하였습니다. 야, 게임스탑은 저를 가라구나. 2억이 없어졌네? 2억이? 증발했어. 증발했어요! 이게 실시간으로 증발했대요. 난 전 이 게임을 지금 뭐 모바일은 안 해봐도 모르겠지. 잠깐만 기다려봐. 물론, 다행인 게 이게 4개잖아요? 4개이기 때문에 중간에 하나가 짜잔! 야, 그라파이트. 4개 중에 3개가 날아가고 하나가 됐다 그러는데, 그럼 8억을 투자해서 하나가 됐으면 이 플러스 3 이건 최소 8억인 거죠, 이거? 원가가 8억이야, 원가가. 야, 하여튼 뭐 그런 게 했다 그러는데 정말 대단합니다. 이게 물론 온라인 명품인 건 이해를 하겠는데 지르는 게 뭐 한국형 RPG 게임의 정말로 상위권이 되기 위해서 정말 수십억을 질러야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게임사가 신경 쓰는 존재가 질러주는 사람. 고래들을 신경 써요. 고래들을 예를 들면은 뭐 띄우면은 동상도 세워줘. 동상도 세워주고 전 서버에 공지해주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거의 모든 게임사가 이렇게 해요. 특정 게임사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 이만한 고래와 이런 멸치 같은 애들이 좀 있는데 얘들만 하는 거죠. 좀 있다가 이건 아웃이야. 못 버티면 멸치와 고래가 되고 싶어서 계속 도전하는 그들만의 리그로 가게 되고, 이 고래에 대해서 정말로 명품 사업이니까 슈퍼카를 판다고 생각을 해봐요. 여러들이 슈퍼카를 살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그 고객 관리가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런 사건도 있었죠. 모 게임사에서 어떤 아이템에 지르는 가격을 낮춰주는 패치를 합니다. 패치를 했더니 그동안 돈을 많이 쓴 고래 아저씨가 말이 되느냐, 나는 지금까지 쓴 게 얼만데라고 반발했더니 실제로 믿기지 않겠지만 가격을 낮춰주는 시스템을 재검토하겠다. VVIP가 뭐라고 하면은 못하는 거죠. 원래 명품 사업이라는 게 그런 거니까. 물론 저것도 하나의 연구, 하나의 혁신이라고 뭐 말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너무 저게 심각하게 되니까 확률 표시 의무화 법안들이 요즘에 많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 뭐 지르는 거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면 지를 수 있는데 몇 %인지는 표시를 해라. 저는 이걸 보고 처음에 놀랐던 게 그게 지금까지 표시가 안 됐나. 야, 그거는 슬롯머신도 그거는 알게 해주던데 0.0 몇 %라도. 로또 몇 %인지 알잖아요. 그래도 하던데 이거 표시해준다고 뭐가 문제가 있나 싶지만은 굉장히 반대를 하죠. 물론 이것도 지금까지 게임 업체들이 자율 규제를 해요. 자율 규제를 이행하지 않는 일부 기업들은 이제 문제가 있으니까 걔들을 대상으로 한 법이긴 한데, 보통 게임 협회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죠. 자율 규제를 하기 때문에 자율에 맡기는 게 좋다. 그리고 실효성에 의문이 들고 게임 내에서 저런 가차를 하는 뭘 하는 거는 금전적인 목적을 취하지 않기 때문에 도박으로 볼 수 없다. 확률력 아이템이. 검은 돈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돈은 아닌데 8억이 늘던데. 하여튼 뭐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제가 보기에 저 같은 게임을 즐기고 싶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게임이 변화가 없어져요. 변화할 필요가 없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뭐 슬롯머신 뭐 변화할 필요 없잖아. 포커 뭐 안에 있는 포커 변하는 거 맞습니까? 변할 필요 없잖아. 변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 돌리는 거는 언제나 신선하기 때문에 게임에 변화가 없어져. 우리나라 게임들이 변화가 없어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즘에 보면은 이런 게 많이 합니다. 게임 회사 앞에 가서 트럭 펼쳐놓고 요즘에 열정은 기대도 안 했다. 도전 대신 도발이란 이러면서 게임사 앞에 가서 이게 요즘에 불꽃처럼 드러나고 있죠. 월스트리트 배지 봤냐 얘들아 이러면서 모여갖고 게임 업계를 흔든 트럭 시위라고 트럭 빌려다가 저기다가 글 적어놓고 이것들 하면서 이렇게 요즘에 난리잖아요. 이게 게임 업계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게임 회사 앞마다 트럭이 있어요. 퍼센트라도 알려내라 이 자식들아 뭐 이러면서 올려놓은 게 있는데, 이게 뭐 대형사만 있었는데 이제 뭐 중소형사로 전방위적으로 확산이 된다고 하고 있고, 제가 뭐 여기서 뭐 게임 업체에 근무한 사람도 아니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나도 좀 하자. 야, 나도 좀. 우리나라 게임에 들어가면 일단 제일 먼저 알아봐야 될 게 게임성이나 게임의 특징 이게 아니라 먼저 봐야 될 게 이게 얼마가 있어야 되냐. 들어가서 항상 먼저 봐야 돼요. 우리나라 국산 뭐 MMORPG가 나오면은. 그래서 얼마를 질러야 되는데부터 들어가서 이렇게 봐. 야, 그거부터 봐야 되는 게 이게 무슨 게임에 그걸 떠나서, 게다가 예전에는 그래도 괜찮았던 게 게임의 한 요소였거든요. 이런 식으로 어떤 지르는 게. 근데 이제는 게임의 한 요소가 아니라 이걸 하기 위해서 이 게임을 해요.
A와 A가 주고 B가 부속이었는데 거꾸로 돼서 B가 뭐 먼저 하게 되고, 물론 이렇게 되는 게 우리나라 게임 회사들의 능력이 너무 좋지만 돈을 버는 길이 너무 쉬운 길이 보이다 보니까 저 혁신과 저 연구에 대한민국 사람들의 아이디어가 핑핑핑핑 돌아가면서 정말 쉬운 길이 보이다 보니까 과거와 같은 혁신이 없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게임 회사들이 전부 다 로컬 회사가 되겠죠. 글로벌 탑 52개 게임 기업 리스트에 3곳, 나머지는 다 로컬 회사예요. 물론 해외를 한다고 지향은 하지만 실제적인 매출이 저 돌리는 걸로 해외에 갈 수는 없잖아요. 야, 너희도 한번 질러볼래? 이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상위 52개 퍼블리셔 중에 우리나라 업체가 6개. 믿기지 않겠지만 일본보다 적습니다. 물론 일본이 내수가 커서 그렇긴 한데 일본보다 적고 10위 안에는 1개, 넷마블 하나 들어있어요. 해외에서는 사실상 먹히는 게임들이 점점 없어지겠죠. 혁신이 글로 가는 게 아니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게임사에서 추구하는 혁신이 과금방식 연구로 가다 보니까 대다수의 게임사들이 글로벌화에 실패했어요. 아니 이거 연구하는데 일로 갈 리가 없잖아. 이거 뭐 어떻게 가겠어. 충분히 일로 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대부분이 뭐 2010년대에 비해서 이제 거꾸로 가고 있질 않나 생각을 하고, 대부분 뭐 매출의 7, 80%가 국내에서 나오게 되니까 물론 앞으로는 바꾸려고 한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게임으로 융단 폭격을 하겠다. 우리 NC소프트가 달라졌어요. 지금은 연 4개 이상의 신작을 출시, 새로운 IP로 새로운 도전을 하겠다. 꼭 응원 드립니다. 화이팅 하기를 꼭 간절히 기원 드리고요. 넥슨 같은 경우는 전 직원의 연봉을 800만원, 일단 부록이야. 신입사원 초봉 5천만원. 와, 신입사원 초봉이 5천이 됐어요. 제가 다닐 때 이제 3천만 해도 높은 거였는데 이게 언제, 야, 신입사원 초봉이 5천이 됐어. 게임 회사가 돈 진짜 잘 버는구나. 5천이 이제 들어가면 5천입니다. 여러분들 꼭 들어가시기를 간절히 기원 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물론 그거 연구해서 돈 많이 버는 것도 기업이나 주주 입장에서는 나쁜 건 아닌데, 나쁜 건 아니라기보다는 그럴 수 있는데 너무 쉬운 길로 우리가 가고 있던 게 아닌가. 이 쉬운 길로 가다 보면 일로 갈 리가 없죠. 혁신이거나 글로벌하거나 이런 게 될 리가 없으니까 멀티플이 올라가다가도 글쎄요, 어느 정도로 그렇게 로컬 플레이어로 저거를 돈 많이 버는 기업으로 멈추다 보면은 분명히 우리나라 은행주나 뭐 다른 것처럼 이렇게 평가가 내려갈 날이 올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꼭 혁신하고 꼭 글로벌 쪽으로 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자, 반대로 지금 게임사 얘기만 했는데 반대되는 기업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요즘에 놀랍다고 생각되는 기업인데, 빅히트가 네이버하고 손을 잡아서 네이버에 브이라이브라는 게 있거든요. 형님들은 잘 안 보시겠지만 어떤 연예인들 나와서 자기하고 소통하는 채널이 있는데, 빅히트는 위버스라는 게 있습니다. 자기들 연예인들 나와서, 방탄 형님들 나와서 소통하는 위버스라는 앱이 있는데 2개를 합쳤어요. 네이버와 빅히트가 합치면서 글로벌 초대형 엔터테인먼트 플랫폼으로 만든다 그러는데, 어떻게 합쳤냐? 네이버가 빅히트에 4천억을 넘게 투자를 하면서 저 빅히트 위버스의 지분을 거의 50%, 49%, 저 51% 인정을 하고 49%를 사면서 브이라이브와 위버스를 합쳐서 신규 통합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들의 스타들이 여기 나와서 이제 우리하고 어떤 소통을 하는 커뮤니티를 사용을 하겠다. 한마디로 브이라이브와 위버스가 하나로 통합이 된 사건인데, 이게 생각보다 커요. 왜냐? 저기로 저렇게 끝났으면은 둘이 힘을 합쳐서 앞으로 뭐 해나갔겠구나 이 정도로 생각을 할 텐데, 저거와 비슷한 게 뭐를 발표했냐? 빅히트가 블랙핑크를 키운 YG와 2021년 1월 27일 날 전격적으로 손을 잡아요. 생각을 해보면은 빅히트도 연예 기획사고 YG도 연예 기획사인데 연예 기획사끼리 왜 손을 잡냐, 무슨 시너지가 나겠냐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빅히트는 그렇게 안 생각하는 거죠. 나는 연예 기획사가 아니다. 나는 뭔데? 나는 플랫폼 회사라는 거죠. 그런 연예인들을 모아서 거기서 어떤 알파를 추구하는 위버스 같은 플랫폼 회사이기 때문에 나한테 컨텐츠를 넣어줄 기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YG를 넣었어요. 네이버는 IT니까 와서 내 플랫폼 수선해주고, 유지, 보수, 수선 뭐 그런 거 많이 해주겠죠. 그동안 네이버에 있던 걸 가져와서 내 플랫폼에 늘 컨텐츠 기업을 데려온 거고, 한마디로 YG의 글로벌, 지금 블랙핑크 같은 누나들의 멤버십 사업이 위버스로 이동을 했고요. 그걸 조금 알기 편하게 보여주면 위버스와 브이라이브가 네이버와 손을 잡아서 이걸 하나로 만든 다음에 여기다가 그동안 BTS 위주로 들어갔는데 블랙핑크나 어떤 YG의 아티스트들 다 넣었다고 볼 수 있고, 또 저렇게 하고 끝났냐? 또 거의 동시에 2월 달에 뭐를 발표했냐? 자기들은 플랫폼 회사니까 뭐가 필요하겠어요? 컨텐츠를 늘 오리지널 컨텐츠가 필요하겠죠. 마치 넷플릭스나 유튜브하고 똑같은 행보를 보여요. 어떤 행보? 유니버셜 뮤직하고 전 세계 1위입니다. 전 세계 1위하고 손을 잡아서 여기다 넣으라는 거죠. 컨텐츠를. 유니버셜 뮤직 소속 가수들을 여기다가 유버스에다 입점시키는데 성공을 했는데, 유니버셜 뮤직이 좀 잘 안 알려지긴 했지만 음원 매출 1위고, 한마디로 플랫폼을 가진 빅히트 입장에서 보면은 오리지널 컨텐츠를 다량 보유한 거기 때문에 거기다가 넣는 거죠. 디즈니 같은 회사라고 생각하고 넣는 거예요. 손을 잡고.
한마디로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이 플랫폼에다가 컨텐츠를 넣는 작업들을 하면서 정말로 이 K-팝 플랫폼, 그냥 우리나라 가수들의 플랫폼이라고 봤는데, 지금까지는 위버스 같은 플랫폼이 세계적인 어떤 아티스트들도 여기서 다 뭔가 하는 쪽으로 갈 수 있을까? 지금 유니버셜 소속의 가수들이 누가 있냐면은 마룬5가 있고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테일러 누나도 있고, 머라이어 캐리도 있고, 뭐 리안, 웬만한 이만 다 이제 세계 1위니까, 미국에서 1등하는 팀이니까 아마 지금 여기다 들어올 가능성이 있고, 게다가 이게 정말 동시다발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빅히트하고 YG하고 손을 잡았으니까 의정부에다가 특수효과 공연장을 짓고 있어요. 한마디로 자기의 플랫폼에다가 새로운 공연 같은 거 올려야 될 텐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그룹들이 공연할 수 있는 데가 있어야 된다. 특히 요즘에는 언택트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함부로 못하니까 자기들 하는, 유튜브로 치면 스튜디오 만드는 거죠. 스튜디오를 만들어서 어디다가 만드냐, 요번에 나온 계획이에요. 이런 의정부 복합문화단지 어딘가에 자기들 거대 스튜디오 같은 걸 만들겠죠. 거기서 만들어서 우리의 오리지널 컨텐츠를 만들겠다. 한마디로 글로벌 팬덤 플랫폼이 되겠다. 될 수 있을까?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경쟁자가 누구예요?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정말 유튜브죠. 물론 유튜브는 다른 쪽도 많지만 지금까지 팬덤의 중심은 유튜브였거든요. 어떤 가수들이 자기 노래 발표해서 올릴 때 다 유튜브를 통해서 하고, 유튜브 조회수를 평가를 하잖아요. 1000만 조회수, 1억 조회수, 뭐 싸이 형은 10억 조회수, 뭐 어디는 뭐 몇십억 조회수, 우리 상어 가족은 뭐 70억인가 뭐 80억이 조회수인가 뭐 이런 걸로 평가를 하는데, 이제 스타나 팬덤이나 어떤 음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게 아니라 과연 자기들이 말하는, 주장하는 뭐 위버스라든지 그런 플랫폼으로 가져올 수 있을까? 물론 유튜브도 잠깐만 죄송합니다. 잠깐만, 유튜브 선생님들이, 제가 유튜브 지금 라이브 하고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저는 못 가져올 것 같습니다. 안 될 것 같은데, 유튜브가 짱이지, 유튜브 형이 짱일 것 같은데, 유튜브 is number one, 그쵸?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꿈을 꾸고 있는 거니까. 약간 뭔 소리 하는 거냐? 한국말은 못 알아듣겠죠. 아무리 얘가 좋아졌더라도 유튜브에서 넘버원이 확실합니다. 확실한데 하여튼 유튜브도 그러다 보니까 요즘 번에 뭐를 했냐, 유튜브가 과거에는 안 하던 최초의 라이브 스트림 콘서트라는 걸 했어요. 블랙핑크 누나들을 데려다가 더 쇼라 그래서. 보셨습니까? 이게 뭐냐 하면은 라이브 스트림 형도 하지 않아요. 그게 아니라 콘서트를 했어요. 유튜브 채널에서 사실상의 표를 판매합니다. 한마디로 뭐 슈카월드 옆에 구독, 뭐 가입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가입 버튼 하나 열어주고 그게 48,000원이야. 48,000원을 눌러야 볼 수 있는 오프라인 콘서트를 해준 거죠. 유튜브에서. 유료 콘서트. 48,000원. 야씨, 48,000원 대단하다. 야, 슈카월드 한 번 보는데 48,000원이다 그러면은 시청자가 한 10분. 저희 뭐 부모님, 뭐 저희 직원, 그 다음에 뭐 샌드박스 몇 명 해서 한 10명에서 100명 사이가 아닐까 예상을 하는데, 하여튼 이 48,000원짜리를 열어줬어요. 유튜브가. 사상 처음으로 시도하는 방식이고, 유튜브도 안 할 수가 없겠죠. 요런 누나들, 야 갑자기, 야 48,000원이 싸다고 느껴지는데, 물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료 시청자 수가 몇 명이 나왔냐? 28만 명이 찍혔어요. 48,000원 내고 28만 명이 온라인으로 그거를 봤어요. 그래서 90분 했거든요. 28만 명 곱하기 48,000원, 대충 42,000원 하면은 117억이 나왔어요. 물론 한 유튜브가 30% 아닐까? 하여튼 가깝겠지만, 하여튼 90분에 해서 117억의 공연 수익을 올렸기 때문에 저게 앞으로 만약에 주기적으로 있거나 자주 있게 되면은 정말 엄청난 사업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거의 뭐 순수익에 가깝죠. 뭐가 필요했겠어요. 온라인 콘서트 더 쇼는 미국에서 제일 많이 봤다. 야, 인기가 미국에서 장난 아니구나. 참고로 저는 이거 요즘 알았는데, 블랙핑크가 전 세계 아티스트 중 구독자 수가 2위다. 5,680만 명. 1위가 저스틴 비버. 제니 누나가 유튜브 개설 하루 만에 골드 버튼을 받았다. 세상은 그런 겁니다. 세상은 이제 하루 만에 골드 버튼 180만 명. 3주 만에 500만. 뭐 그럴 수 있지. 세상은 그런 건데. 하여튼 한마디로 많은 스타 컨텐츠를 모아서, 이거는 완전히 넷플릭스하고 거의 비슷한 전략처럼 많은 스타를 자기네 플랫폼에 모아서 컨텐츠를 갖고 오리지널 컨텐츠를 만들게 하고, 요런 데를 해서 제작을 하게 한 다음에 내 플랫폼에 올려서 유튜브를 대체한다면 화내시겠지만 유튜브랑 경쟁할 수 있는 글로벌 팬 플랫폼으로 가겠다라는 이제 꿈을 가지고 있다는 거고,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뭐 그렇게 되면은 데이터도 많이 생기고 커머스까지도 스타들이니까 붙일 수 있지 않냐,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건데,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레포트들을 보면은 뭐 메가딜, 광폭행보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참고로 빅히트의 시가총액이 8.6조입니다. 그때 옛날에 보여드렸지만 SM이 7천억이고요, YG가 9천억이고요, JYP가 1조예요. 다 합치면 2조 7천억이에요. 빅히트 하나에 30%가 안 되거든요. 압도적인 강자인데 지금 요즘에 올라가고 있죠. 저런 어떤 꿈과 비전 보여주니까 올라가고 있는데, 빅히트 시가총액 정도면은 저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슈퍼스타, 월드 슈퍼스타 BTS 한 팀으로 10조,
가능할 것 같아요. 내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가능할 거는 같은데 충분히 가능하죠. 형들은 100조도 가능할 것 같은데 하지만은 그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은 조금 쉽지 않을 수 있다. 가능하지. 야, 형 100조도 가능하지. 화이팅이죠. 야, 우리 형들 화이팅인데 가능할 것 같지만은 약간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예전에 얘기했던 빅히트가 IT 인력을 모으면서 경쟁자는 엔터가 아니라 네이버다. 나는 플랫폼으로 가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이버는 국내 플랫폼에 가깝잖아요. 요즘은 그것도 아니라 그걸 아예 넘어서 꼭 가기를. 자, 유튜브, 인스타그램. 좋습니다. 유튜브에서 못 가라는 법이 없죠. 자, 뭐 아니면 뭐 대형 뭐 커뮤니티 레딧 같은 자, 이런 데와 경쟁을 하는 이제 플랫폼으로 가고 싶다. 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어떻게 됐건 저런 꿈과 비전을 갖고 돈을 투자하고 실행해서 나간다는 것만으로도 주가가 올라가는 거니까. 그런 비전과 가능성을 보여줘야 우리가 투자할 거 아니야. 글로벌 뭐 국내 내수에서 80%가 나오고 우리는 과금 방식을 확신했습니다. 새로운 뭐 뽑기 방법을 개발했어요. 그러면 훌륭하긴 한데 정말 훌륭하긴 한데 돈은 더 잘 벌 것 같은데 훌륭하긴 하지만은 이 글로벌로 통화하는 아니면은 몇 배 멀티플이 뭐 10배 100배 늘어날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금 비중이 내려가게 되니까. 또 네이버는 또 대단한 게 이번에 투자를 함으로써 네이버는 YG하고도 손을 잡았고요. SM하고도 손을 잡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빅히트하고도 손을 잡았잖아. 손을 다 잡았어요. 누가 성공할지 모르지만 세 개 중에 하나는 성공한다는 거죠. 야, 주식 투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 중에 누가 성공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만 성공하면은 뭐 1000억 버린 셈 친다. 여기 1000억 버린 얘만 되면 된다는 거잖아. 자, 넣기 때문에 문어발 작전으로 정말 훌륭한 투자가 어디서 쫙쫙 뿌려놨고요. 게다가 이게 경쟁자도 있습니다. 우리 NC 형들 이렇게 만만한 형들이 아니죠. 우리가 과금만 연구하지 않는다. 이번에 K-POP 엔터 플랫폼 유니버스라는 걸 냈어요. 똑같죠, 이름부터. K-POP 엔터 플랫폼 위버스와 비슷한 유니버스라는 걸 냈습니다. NC소프트가 가수와 팬을 연결하는 커뮤니티 플랫폼을 제2의 사업으로 밀겠다라고 냈는데 인기 가수 11팀의 오리지널 컨텐츠를 순차 공개하겠다. 느낌이 넷플릭스하고 비슷하죠. 무슨 오리지널 컨텐츠를 몇 월 며칠 날 공개합니다. 뭐 무슨 넷플릭스 뭐 오리지널 뭐 이런 거 띄우듯이 유니버스 오리지널에서 앞으로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게 볼 수 있을 텐데 이게 누가 보더라도 빅히트가 먼저 왔기 때문에 지금 후발주자로서 맹추격을 하겠다. 우리는 AI 기술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연예인과 통화하는 것 같은 프라이브 콜 기능을 제공한다. 이게 뭐냐 하면 이게 상당히 재밌는 기능인데 이번에 NC소프트가 아이즈원과 팬미팅을 해요. 팬파티를 저 유니버스를 통해서. 여기는 아이즈원하고 손을 잡았나 보지? 팬파티를 하는데 아이즈원 목소리를 입혀서 AI를 통해서 아이즈원과 내가 전화를 할 수 있는 거죠. 생각만 해도 조금 황당한데 하여튼 아이즈원 누나들하고 전화할 수 있는 거잖아. 누구니? 이러고 전화하면 거기서 그 목소리로 대답을 해주는 거지. 뭐라고 해야 될까? 뭐 나를 걱정해주는 소리 해봐. 전 컴퓨터니까. 뭔가 이게 조금 걱정이 되긴 하지만 미성년자 아닌가? 걱정이 되긴 하지만 건전한 대화를 하면 되니까 건전하게 뭐 그런 걸 할 수 있는 우린 AI가 있으니까 앞으로는 영상통화도 가능할 수 있겠죠. 이때는 실제로 아마 영상통화를 해줄 거고 AI가 발달을 하면은 저런 스타들과 내가 영상통화를 할 수 있다. 실제 그 모습 그대로. 한번 춤춰주세요 하면 내 앞에서 이렇게 춤을 춰주는 뭐 이런 게 될 수 있으니까 AI 기술이 우리가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차별화된 경쟁력이 있다. NC소프트가 또 AI에 투자하는 걸로 유명하거든요. 그 AI를 거기에 쓸 줄은 몰랐네. 거기에 그 AI가 그 AI였어. 그 AI로 저는 딴 걸 할 줄 알았더니 그런 쪽도 훌륭하니까 아주 훌륭한 방법으로 찾아서 차별화된 경쟁력이 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저 대신 AI가 제 모습 그대로 얘기를 하는 거를 뭐 보여줄 수도 있는데 하여튼 이런 게 돼서 이 엔터 플랫폼이라는 사업이 누가 보더라도 사업을 넓히고 있죠. 옛날에 엔터는 진짜 이랬어요. 뜰 날만 기다리던 천수답 업종. 많이 키운 다음에 네가 뭘 좋아할지 모르니까 많이 가수를 내보낸 다음에 그 중에 뜨는 애를 한두 명 기다려서 걔한테 뭐 광고 얻고 그분을 통해서 뭔가 알파를 얻는 거였는데 그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 너무 이 천수답이잖아. 누가 뜰지 모르니까. 그게 아니라 아예 플랫폼 쪽으로 가서 정말로 이 자기의 범위를 늘려버리는 엔터 사업의 어떤 범위를 깨서 플랫폼 사업으로 말 그대로 다른 산업의 산업으로 이 퍼져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과거에는 공연과 음반이었다면은 그거를 스포티파이 같은 데가 스트리밍으로 깼고 그 한 발 더 나가서 이제 플랫폼 대전으로 과연 깨서 산업의 틀을 넓힐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정말 대단한 게 이게 사실은 이게 일본이 먼저 했거든요. 이런 것들 일본이 아이돌 팬 미팅 아이돌 그룹 뭐 이런 뽑는 거 이런 거는 다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무조건 먼저 했을 것 같은데 누가 보더라도 여기는 아직도 뭐 가서 이렇게 손으로 팬미팅하고 악수하고 뭐 이렇게 뭐 하고 뭐 아직도 앨범 그 CD 팔면은 그 뒤에 번호 몇 개 있는 거 뭐 100장 사면은 뭐 몇 장 돼갖고 가서 악수 한번 하고 이런 거에서 아직 멈춰 있고 우리나라는 정말로
뭐 일본도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야 내가 플랫폼으로 가서 세계적인 플랫폼 기업 뭐가 됐던 간에 뭐 유튜브가 됐건 누가 됐건 그런 쪽과 경쟁을 해서 새로운 알파, 지금까지는 산업 전체가 10조였다면은 그걸 100조 또는 200조 이상으로 넓힐 수 있는 멀티플한 모습을 보여주니까 성공을 꼭 기원하지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방향 자체는 정말 한국이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